매일 단 10가지만 실천해도 관절염이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88세, 지금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가정의학과 의사 손명주입니다.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들고 손가락이 굳어 물건을 쥐는 것도 고통스러운 분들 많으시죠? 관절이 아프면 일상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저 역시 관절 통증을 겪어봤고 아주 간단한 10가지 생활 습관으로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72세 한 어르신은 손가락 관절이 굳고 아파서 새벽마다 깨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시뿐이었죠. 그런데 매일 5분씩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걷기와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통증이 눈에 띄게 들었습니다. 약이 아니라 습관이 관절을 바꿉니다. 오늘 제가 직접 실천하고 환자들에게도 효과를 본 10가지 관절 회복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단 5분 이 10가지만 꾸준히 하면 관절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1. 아침 기상 직후 3분 스트레칭.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움직이시나요? 혹시 관절이 뻣뻣하고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시지는 않나요? 그건 정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밤새 굳습니다. 이때 아무 준비 없이 바로 움직이면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기상 직후 3분 스트레칭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누운 채로 손가락, 발가락부터 하나씩 움직여주세요. 그런 다음 무릎을 가볍게 접었다 폈다 하거나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비틀어 보세요. 이렇게 하루 3분만 투자하면 관절 주변 근육이 깨어나고 뻣뻣했던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75세 어르신 한 분은 아침마다 무릎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고 일주일 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아주 좋아하셨어요. 스트레칭은 젊을 때보다 노년기에 더 중요합니다. 관절은 기계와 같습니다. 아침마다 시동을 걸 듯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 수명을 훨씬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매일 단 3분입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내 몸을 깨우는 이 짧은 습관이 관절염 예방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 따뜻한 물 찜질. 여러분, 손가락이나 무릎이 아침에 뻣뻣하고 잘 구부러지지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관절염 환자에게 아주 흔한 아침 증상입니다. 밤새 움직이지 않은 관절은 굳어 있기 때문에 바로 움직이려고 하면 통증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 찜질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대야 준비해 보세요. 손이나 무릎을 그 물에 5분만 담그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관절 주변 조직이 이완되고 딱딱하게 굳었던 관절이 말랑해집니다. 이때 가볍게 손가락을 펴고 쥐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무릎을 살짝 움직이면 더욱 효과가 큽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어르신은 아침마다 손가락이 굳어서 이불을 걷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린 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손이 한결 가볍고 덜 아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온찜질은 관절염 초기나 만성 관절염 환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해야 해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가장 적당합니다. 간단하지만 아침을 훨씬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실천해 보세요. 3. 하루 20분 걷기. 걷다 보면 무릎이 더 아파질까봐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안 걷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관절은 움직여야 윤활액이 돌고 연골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루 20분 걷기, 이것만으로도 관절염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땐 속도보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주저앉기보다 충격을 줄여주는 운동화나 워킹화를 신고 평평한 길을 골라 천천히 걸어보세요.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됩니다.
점점 늘려서 하루 20분까지.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그 시간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 76세 어르신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린다며 걷기를 꺼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5분 걷기부터 권해드렸고 한 달 후에는 매일 20분씩 공원 한 바퀴를 도신다고 했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다고요. 걷기는 약보다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부드럽게 꾸준히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4. 무릎 각도 90도로 앉기. 의자에 앉는 자세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죠? 하지만 무릎 관절엔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앉을 때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낮은 소파나 방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연골을 짓누르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엉덩이는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곧게 펴고 발바닥은 바닥에 딱 붙이세요. 무릎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그 자체로 통증 유발 원인이 됩니다. 80세 어르신은 평소 방바닥에 앉아 생활하시다가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의자 생활을 권해드리고 자세만 바꿨는데도 2주 만에 무릎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단순한 자세 변화 하나가 관절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세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5. 체중 조절. 혹시 무릎이 아프신 분들 중에 체중이 조금 나가는 편이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체중 1kg 늘면 무릎에는 약 34kg의 압력이 더해집니다. 그러니 관절염 치료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갑자기 살을 빼긴 어렵죠.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한 공기 덜 먹고 간식을 줄이고 하루 10분이라도 걷는 것. 그것만으로도 체중은 서서히 줄고 관절 통증도 완화됩니다. 70대 후반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고도비만으로 무릎이 붓고 진통제를 달고 사셨어요. 3개월 동안 하루 20분 걷기와 식단 조절을 하시더니 4kg 빠졌고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관절은 우리가 가진 하중을 견디는 구조입니다. 몸을 가볍게 하면 관절은 숨 쉴 틈이 생깁니다. 오늘 한 숟가락만 덜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6. 싱겁게 먹기. 음식이 맛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짠 음식이 관절염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염분이 많아지면 몸의 수분이 정체되고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지는 것도 그 영향입니다. 국물 요리, 젓갈, 김치, 장아찌, 심지어 빵이나 가공식품에도 나트륨이 숨어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82세 어르신은 매 끼니 찌개 국물까지 다 드셨습니다. 무릎이 자주 붓고 시큰거렸는데 국물 줄이기만으로도 부종이 줄고 움직임이 편해졌습니다. 싱겁게 먹는 건 처음엔 어렵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입맛이 바뀝니다. 대신 천연 조미료나 향신 채소로 맛을 내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맛보다 중요한 건 몸입니다. 내 관절이 편안해지는 식습관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7. 비타민 D 보충. 햇볕을 쬐는 것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15분 햇볕을 팔과 다리에 직접 쬐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침 10시 이전, 오후 4시 이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음식으로는 연어,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강화우유 등이 좋습니다. 필요할 경우 의사 상담 후 보충제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햇볕 쬐는 습관을 들인 74세 남성 환자분은 평소 무기력하고 관절이 욱신거린다고 하셨는데 3주 정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더니 관절이 덜 뻣뻣해졌다고 하셨어요. 비타민 D 작지만 강력한 관절 회복의 열쇠입니다. 매일 햇빛과 함께 하세요. 8. 통증 있을 땐 냉찜질.
관절이 아프면 따뜻하게 해야 하나요? 차갑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붓고 열감이 있을 땐 반드시 냉찜질이 효과적입니다. 냉찜질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냉찜질 팩이나 얼음을 수건에 싸서 1015분간 대주면 됩니다. 제가 진료한 69세 어르신은 무릎이 붓고 욱신거려서 밤잠을 설치셨는데 냉찜질을 알려드리고 일주일 후 밤마다 편히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랫동안 하거나 피부에 직접 얼음을 대면 안 됩니다. 하루 23회 짧게. 냉찜질은 관절염 악화 시기나 운동 후에 특히 효과가 큽니다. 통증이 있을 땐 식히고 뻣뻣할 땐 따뜻하게. 증상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9. 스트레칭보다 중요한 휴식. 운동도 중요하지만 관절에 있어 더 중요한 건 적절한 휴식입니다. 무릎이 붓고 아프고 열이 날 땐 그건 쉬라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관절을 편하게 해주세요. 다리를 살짝 올리고 손목은 받쳐주고 자극이 덜한 자세로 유지하세요. 74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무릎이 더 심하게 아팠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이틀만 쉬세요 했더니 붓기와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죠. 쉬는 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회복의 핵심입니다. 휴식은 치료입니다. 내 관절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10. 마음을 편하게 하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바로 마음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몸의 염증을 악화시키고 통증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관절염 환자 중 우울감이나 불안이 심한 분들은 통증도 훨씬 심하게 호소합니다. 그만큼 마음과 관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77세 할머니는 손가락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울적한 게 더 괴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감사한 일을 하나씩 적게 해드렸더니 기분이 좋아지면서 통증도 덜 느끼신다고 했습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세요. 자연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마음이 편해야 관절도 편해집니다. 건강한 관절은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건강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든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실천하는 노후 지혜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꿀팁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실천이 당신의 건강을 바꿉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